톨스토이 고백록 리뷰 7번째 테마는 톨스토이의 작가적 책임, 그의 변화는 도덕적 관심사와 번역가로서의 삶으로 이어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것을 깨달은 톨스토이는 예전부터 집중해왔던 도덕적인 관심사와 더불어 삶의 실천과 번역가로서의 모습을 힘을 받게 되는데, 이젠 뛰어난 대문호가 아닌 기독교적인 인도주의의 대변신을 꾀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인도주의의 대변인으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서 그는 가난한 농부들과 같이 생활하고 엄격한 채식주의자로 매일 육체 노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그리고 모든 욕망을 거부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와의 관계도 절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물려받은 백작의 귀족 자기도 버렸습니다. 이름도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되죠. 1880년, 그러니까 고백록을 집필하고 난 후에 2년, 이 1880년 전과 후, 비포 애프터는 톨스토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데, 그건 바로 자기 작품들의 저작권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이후에 쓴 자신의 저작들은 공공자산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자신의 저작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공동 분배하고자 희망했지만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하여서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힌 나머지 1880년 이전의 작품들의 저작권은 이 부인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 수입은 엄청난 것이었죠.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그런 작품들이, 명작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반대가 없었다면 자신의 영지도 그렇게 했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영지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속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지성인의 톨스토이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숭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영향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톨스토이는 50세 전과 후, before and after, 이 50세 전으로 이 변화가 없었다면 전쟁과 평화나 안나 카레니나보다 더 완벽하고 더 대단한 작품들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상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더 원숙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인간적인 매력이 탁월한 작품들이기 때문이죠. 솔직히 전쟁과 평화나 안나 카레니나보다 더 뛰어난 작품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톨스토이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의 본질에 대한 사안이었고, 그 사안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액션을 취했다는 사실이죠. 젊은 시절 교육가로서 활동했던 그의 이력이 있던 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후로 그는 이제 구제활동과 일반 대중들을 위한 도덕적인 글들을 많이 썼고,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인 구조 전체를 설득력 있게 비판하고 압제 맞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입장에서는 톨스토이의 이런 저항성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의 영향력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정부는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투옥하는 일을 감히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톨스토이를 탄압하는 대신에 교묘히 그의 추종자들을 탄압해서 오히려 톨스토이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 방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